해마다 여름철이면 목포, 신안을 비롯한 인근 바다에 서남해를 풍요롭게 하는 녀석 민어가 찾아옵니다. 여름철 산란기를 맞은 녀석은 크기와 무게에 있어 단연 압도적인 대물 중의 대물. 맛과 영양면에서도 따라올 녀석이 없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죽기 전 꼭 한번 맛봐야 한다는 최고의 찬사까지 받은 녀석.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여름바다 최고의 귀족 어류 민어를 만나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서남해 인근의 어민들은 민어 조업으로 분주해집니다. 김광훈 선장 부부도 매년 여름철 민어 조업을 나서는데요. 이들이 향하는 곳은 무안 복길 선착장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의 신안 임자도 인근 해역. 하지만 민어 조업은 장소뿐만 아니라 물때도 중요합니다. 저 꾸중물이 시커매갖고 넘어와야 한다고. 꾸중물이? 예, 그래야 고기를 잡아요. 그럼 한 20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멜건 물 여물은 고기 안 걸려요. 이 뻘물이 있나요, 뻘물이. 뻘물이? 7, 8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갯벌 연안의 모래 진 흙을 찾아오는 민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민어가 오고 가는 길목에 유자망이라는 그물을 이용해 민어를 잡습니다. 특히 물살이 센 사리대가 좋죠. 어쩔 때 민어가 잘 잡혀요? 아, 물이 제일 막 싸고 물이 많이 들 때요. 물이 많이 들 때? 예. 물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잡으실 때는 얼마큼 잡으셨어요? 얼마치 잡은 거? 200kg 잡았어. 우리는 이제 많이 못 잡고 그래. 많이 잡을 때가 한 200, 한 10kg까지 잡아가지고. 매년 여름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민어. 요즘은 날씨와 물때에 따라 어획량이 들쑥날쑥하다는데요. 기대를 안고 그물을 끌어당겨보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민어가 한 마리도 안 올라가네요. 예, 한 마리도 안 하네. 이럴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힘이 다 풀리시. 민어가 언제 올까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지만 잡어 몇 마리만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은 민어들도 피서를 갔는지 민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투망에 든 그물을 올리고 또 올리기를 반복할 무렵 드디어 큼직한 민어 한 마리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타게 기다리다 얻은 녀석이라 그런지 반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자태마저도 빛나는 녀석. 민어를 보자 표정도 바뀝니다. 오늘은 결국 이 한 마리를 끝으로 민어 조업이 마무리됩니다. 많이 잡는 날이 있으면 못 잡는 날도 있기 때문에 매일 바다로 나서는 거겠죠. 임자도 부근에서 조업하는 또 다른 배에선 민어 소식이 연이어 울려 퍼집니다. 물때가 좋았는지 민어떼를 만난 건데요. 과거엔 명태, 조기, 고등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어종으로 꼽혔던 녀석. 이후 무리한 남획으로 자원량이 줄면서
이제는 목포와 임자도 인근의 특산물로만 남았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임자도 인근 바다는 모래가 섞인 펄이 드넓고 먹이인 새우가 많아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산지로 꼽힙니다. 덕분에 조선시대 때부터 최고라고 일컬어졌던 임자도 민어. 과거 성행했던 임자도 민어 파시는 법성포 조기 파시와 함께 서해바다를 이끌어갈 정도였습니다. 일본인들이 기록한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 임자도 하우리의 모습. 당시 임자도는 음력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민어 파시가 열렸을 정도로 민어 최대 생산지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파시철이면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500여 척의 배가 임자도 앞바다를 가득 메웠을 정도죠. 지금은 임자도 인근에서 잡은 민어를 약 20분 거리에 있는 송도 위판장으로 보내 경매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여름철 아침이면 송도 위판장에선 갓 잡은 민어를 옮기는 손길로 분주하죠. 민어는 성질이 급해 잡히면 죽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소형 어선들이 준하고로 잡은 민어는 살아있는 화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선어이든 화로이든 이곳에선 민어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데요. 여름철 대부분의 위판장이 비수기를 맞는 반면 송도 위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띱니다. 서남해 인근의 어부들은 민어 한 철을 바라보고 1년을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민어를 위판장 내부로 옮긴 후에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채우는 일로 분주한데요. 이후 무게를 재고 경매 준비를 서두르죠. 우와! 15kg 넘지. 이 정도면 몇 킬로입니까? 여기 이 정도면요 20kg 정도, 18kg에서 20kg 정도 나갑니다. 지금 이 민어철이라요. 이 정도면 뭐 사시미를 썰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포양식으로 그 큰 가마솥에 데려서 드셔도 좋고 엄청 아주 최고 좋습니다 이게. 직접 잡아오셨어요? 예예. 아 어디에서 주로? 칠산 바다요. 아 칠산 바다. 예. 그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예. 지금 철이라 민어가 이때가 되면은 그 칠산 바다에 산란 서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어가 꼭 이 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꼭 찾아와요.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잡습니까? 근데 지금은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한 200~300kg인데 많이 잡힐 때는 500kg도 잡고 또 많이 잡는 배는 뭐 1톤도 가능합니다. 선어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받는 화로는 위판장 한쪽 수조에 모아두는데요. 크기에 따라 그 값어치도 불리는 이름도 다릅니다. 준하수로 잡은 거예요. 아 전화도 잡아요? 많이 잡은 거예요? 아니요, 이제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준하수 물때가 돌아와요. 통치요. 요 통치고 이 정도는 돼야 민어라 그래요. 그 정도면 몇 킬로입니까? 이 정도는 한 3kg, 한 3kg 돼요. 요거는 몇 킬로? 이것은 뭐 한 700g이나 1kg나 되고
그러면은 통치 기준이 어떻습니까? 보통 뭐 한 3kg 미만 다 통치라 그래요.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민어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은빛이 나요. 이렇게 가요. 딱 은빛 나잖아요. 은빛이 나면서 좋고 이런 티가 이제 아가미가 이렇게 빨개야 되고요. 아가미가 빨개야 되고 막 빼는 것은 그게 싱싱 이러고 단단해야 되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러고 들면 이렇게 빳빳해갖고 있잖아요. 오래된 거는 색깔이 까매가지고 요 들면 축 쳐져 오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거 이렇게 이런 것도 들면 막 단단하게 됐잖아요. 그래야 신선도가 좋은 거예요. 싱싱한 민어는 숙성 과정을 거쳐 즐겨 먹습니다. 먼저 비늘을 벗긴 뒤 내장을 분리해 줍니다. 그중 최고로 꼽히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불에는 생선한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수위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이제 고단백으로서 이거 하나를 드시면 민어 한 마리를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뼈와 내장을 제거한 다음 민어 살만 발라내 줍니다. 그리고 수분을 제거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해 0도에서 1도 사이에 저온에서 숙성해주면 되죠. 비늘과 지느러미만 빼고 버릴 게 없다는 민어. 특히 민어 머리를 각종 한약재와 함께 푹 고면 따라올 보양식이 없다는데요. 여기에 민어 아가미살과 볼살을 다져서 만든 뼈다짐 완자도 별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다져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뼈다짐 완자는 별다른 조리 없이 날 것 자체로 먹기도 하지만 쪄서 먹어도 맛있는데요. 특히 머리뼈를 푹 곤 진한 국물에서 뼈를 제거하고 찐 완자를 넣어주면 임금님 수라상에도 자주 올랐던 민어 맑은탕이 완성됩니다. 꾸덕하게 말린 민어는 쌀뜨물에 살짝 담가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찜으로 먹으면 일품인데요.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론 따라올 녀석이 없습니다. 식욕이 없는 날이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녀석으로 민어만한 보양식이 없었죠. 민어포에 곱게 달걀옷을 입혀먹는 민어전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죠.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민어탕부터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민어회, 입에서 살살 녹는 민어전, 거기에 최고의 고단백 특수부위까지. 와, 푸짐합니다. 이 부위는 민어 불의 부위로 아주 최고의 맛있다는 민어 불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어 껍질을 삶아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시켜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민어 아가미살을 다져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놓은 겁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특유의 향이 나는 민어 아가미 다진 살입니다. 예, 이 요리는 민어찜입니다. 겨울철에 2월 달에 건조장에서 말려서 찜기에 30분 동안 쪄서 비잡내가 나도록 뜬물에다 담갔습니다.
여름에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그리고 이 민어는 그 여태까지 그 서민들이 이렇게 정하기 힘든 요리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전통 요리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부터 민어탕은 일품, 도미찜은 이품, 보신탕은 하품이라고 여길 정도로 보양식으로 첫손에 꼽았던 민어. 특히 민어 불에는 최고의 영양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이곤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민어 불에를 말린 후 물에 끓여 천연 접착제로 사용했는데요. 활이나 부채를 만들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 불에를 지금 이게 말린 겁니다. 이게 원래 불에가 그 생것 때는 엄청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기름기도 많이 쪄 있고, 근데 우리가 기름기를 싹 걷어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말리면 이게 쫄아서 이렇게 쪼만해집니다. 이게. 말린 민어 불에를 물에 넣어 오랜 시간 푹 끓여내면 민어 불의 풀, 즉 어교가 완성되는데요. 어교는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부채살 하나하나를 붙여 튼튼한 부채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김동식 선자장이 어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용도는 민어 불에로만이 사용하고 있다. 그 왜 민어 불에를 사용합니까? 민어 불에는 이게 그 붙는 강도가 아주 강하면서도 다시 또 혹시라도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습기를 좀 가해가지고 눌러주면은 다시 붙는다.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어 불에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민어는 영양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됐을 정도로 사랑받던 녀석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백성의 물고기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받았던 녀석, 민어. 맛 좋은 영양식으로 천연 접착제로 팔방미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지금은 워낙 비싸고 귀해 쉽게 접하기 힘들어졌지만 민어가 있기에 올 여름 바다도 풍성합니다.